네, 안녕하십니까. 제가 어제는 대변인으로 같이 마이크를 잡고 함께 했는데요. 오늘은 지역구 의원으로 오늘 청원서 내용을 읽어드리고자 해서 왔습니다. 원래 282회 저희 정례회 때 제가 도촌동 651번지 공원의 안전한 보행로 확보와 공원으로서의 기능을 제 기능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주민들의 마음을 담아서 청원서를 제출을 하였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제가 청원서 제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지 못해 조금이나마 늦게 오늘 이 자리에서 그 주민분들의 마음을 전달하고자 같이 함께 하고자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너무나 뜨거운 햇볕 속에서 힘드시겠지만 우리가 지금 이 투쟁을 하고 있는 이 마음이 더 뜨겁다라는 것을 알기에 조금만 더 견뎌주시고 청원서 읽는 동안 조금 더 같이 함께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제없습니다. 천천히 하십시오. 우선 청원인의 청원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651번지 공원 약 2,939평은 도촌동 휴먼시아 1단지 아파트 842세대와 야탑동 동원 아파트 166세대, SK뷰 아파트 175세대 등 1183세대를 비롯해 인근 5,000여 명의 주민들이 이용하는 주민휴식공원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녹지시설 공원은 주변 탄천 산책로를 이용할 수 있는 유일한 주민들의 산책 휴식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원의 녹지축에 개설된 도로를 통해 희망로 10번지 주택으로 진출입하는 차량으로 인해 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이 안전사고에 방치되고 있어 주민들이 불안감으로 공원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된 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그동안 성남시에 산책로 도로를 폐쇄하거나 희망로 10번지 주택의 대체 도로를 꾸준히 요구해 왔습니다. 당초 LH주택공사가 희망로 10번지와의 통행로 소송에 패소했을 때 차량의 통행을 다른 위치로 우회하도록 통행로를 확보해 주민의 공원 이용 불편사항을 해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LH주택공사는 이를 방치해 오늘의 사태를 만든 것입니다. 성남시도 LH주택으로부터 인계받았을 때 이러한 문제점을 예방했다면 지금과 같이 주민들의 불편은 없었을 겁니다. 관리관청인 성남시 또한 LH주택공사로부터 도촌동 휴먼시아 1단지와 공원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녹지축으로 되어 있어 차량 운행이 불가능한 공원의 통행로를 주민들의 안전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이를 그대로 인수받아 공원 기능이 상실되도록 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유로 야탄미래 연합회는 2018년 12월 7일 산책로 인근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을 중심으로 337세대가 연대 서명해 성남시와 성남시 의회 등에 청원서를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성남시의 답변은 별도의 도로 개설 계획 등은 없다는 것이었고 성남시 의회는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 의원 및 지역구 의원에 전달해 의정활동에 참고하도록 하여 지난 2020년 10월경 10여 명의 의원들이 현장 답사를 하고 2020년 11월 행정사무감사에서 이야기가 거론이 되었습니다. 당시 중원구청장의 답변으로는 반복되는 민원을 그냥 놔두고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로서는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하나의 문제는 화재 발생 등의 우려도 주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2018년 10월 13일 인근 주민이 희망로 10번지 끝에 위치한 단독 주택에서 화목 난로를 사용하자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하여 성남소방서 등에 신고를 했습니다. 만일 희망로 10번지 끝에 위치한 주택에서 화목 난로 등의 사용으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다면 대형 산불로 이어지고 인근의 도촌동 전체 아파트는 물론이고 야탑 3동 SK아파트, 동원아파트 바로 앞에 GS 주유소까지 대형 사고의 우려에 주민들은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와 성남시 의회는 청원 내용에 대해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오로지 단독주택 한 가구만을 위한 도로가 아니라 주변 아파트 주민 5천여 명의 산책로와 휴식 공간 그리고 도촌동 전체 주민과 야탑3동 주민들이 대형 화재 위험에서 벗어나 쾌적한 주거권과 보행권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해결 방안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청원의 내용이었습니다.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공원 내에 주택이 한 곳이 있고 차량 출입으로 주민들이 불편하고 화재의 위험이 있는 불안한 곳.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번 제282회 1차 정례회에서 청원서를 제출하니 집행부에서 찾아와 답변을 주셨습니다. 기억하십니까? 2020년 중원구청장의 답변으로는 반복되는 민원을 그냥 놔두고 방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 집행부로서는 좀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 였습니다. 관련 부서 공무원분들께서도 모두 지켜보셨을 겁니다. 그 이후 이루어진 것들이 있을까요? 2023년 청원을 올린 지금 찾아온 집행부의 입장은 무엇이었을까요? 첫 번째, 주의토지통행권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토지주에게 공원 통행로를 다니지 못하게 할 수 없다. 두 번째, 1인 가구만을 위한 기존 도로를 다시 개통하기는 어렵다. 세 번째, 개발 제한 구역이고 도시개발 계획 안에 없어서 어렵다. 어떠신가요? 18년도부터 계속 제기되었던 민원과 청원에 대한 반복된 결과입니다. 성남시와 성남시 의회는 성남 시민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지 집행부가 보이는 모습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해결 방안을 찾는 것이 아니라 안 되는 방안을 찾아서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남 시민분들의 어려움과 필요한 곳에 시민의 입장이 아니라 공무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문제는 도촌동 651번지 공원 문제는 한 부서에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녹지과, 건설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기타 부서들이 부서 간 벽을 허무는 통합과 연계의 행정 절차가 필요한 겁니다. 다시 말해 소통하고 협치하여 해결 방안을 내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성남시 의회에서 보이는 모습도 소통과 협치의 문제입니다. 양보하고 협력하여 중요 현안들을 처리해야 하는 것을 한 곳에서 한쪽의 입장으로 추진해 나간다면 과연 해결책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신상진 시장님과 집행부에 바랍니다. 각 부서별 소통과 협치를 통해 성남 시민을 위한 답을 주십시오. 저와 함께 같은 지역구이며 도시건설위원장도 이번 청원에 대한 내용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에 청원에 대한 동의를 하셨습니다. 이제 집행부의 의지만 남았습니다. 올해 50주년 행사에만 들어가는 돈이 수십억이 됩니다. 이런 예산만 아껴도 현재 남아있는 주택 한 가구 해결되지 않겠습니까? 토지와 주택 해결이 된다면 도시개발 계획을 통해 작게라도 숲속 도서관, 소규모 체육공간, 문화공간 등으로 활용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방안 제시도 하고 여러모로 고민하시라는 말씀 전했습니다. 어렵다는 것은 이해합니다. 하지만 번거롭고 힘들고 어려워도 민원을 떠나 성남시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재산이죠. 할 수 있는 일이 제대로 무엇이 있는지 검토 부탁드리고 해결될 때까지 관심 갖고 지켜보겠습니다. 신상진 시장님과 집행부 제대로 된 답변 가지고 다시 한번 오셔서 함께 의논하고 함께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